자, 1학년 여러분들 우리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굉장히 오랜만에 온라인에서 수업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쌤이 이 수업 촬영 일정을 계속 좀 변경해서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문제 출제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들 때문에 선생님이 좀 목도 그렇고 해서 좀 부담이 많아서 수업 촬영 일정을 조금 미루고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시험을 대비하고 개념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쨌든 일주일 전에 뭐 수업이 끝나고 개념 수업이 끝나면은 그래도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을 찍고 바로 업로드를 하면은 수업을 듣고 열심히 개념 수업을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대비 철저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업 얼굴을 마주보면서 수업하는 건 아니지만은 수업할 수 있어서 일단은 기분이 좋고요. 자, 수업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예고된 대로 이번 주는 강의를 3개로 나눠서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3개를 다 들어야지만 출석 인정이 되는 건데, 예전처럼 그 3개가 막 강의 하나에 막 50분, 60분씩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좋고 좀 시간을 약간 컴팩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챕터를 3개로 나눴으니까 자, 각각 나눠서 듣고 또 휴식을 취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수업을 듣고 임하시면은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거는 직선의 평행과 수직,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정의를 했고요. 자, 이제는 직선 한 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선이 여러 개 있을 때, 크게는 이제 정확하게는 직선이 2개 있을 때 그 두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자,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면은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랑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중학교 때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확장을 시켜라 라는 그런 멘션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학교 때 우리가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 정의한 이 직선의 핵심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면은 먼저 우리가 중학교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사실은 크게는 2가지입니다. 자, 두 직선이니까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만나는 것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완전히 일치할 수도 있고 그냥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직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치하는 거는 사실 재미없잖아요. 어차피 직선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선이 L1과 L2가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만나지 않는 평행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 이런 교호를 써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한 관계, 그 다음에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중에서 좀 스페셜한 케이스가 수직하는 관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요 이미 연립방정식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와서도 이 연립방정식적인 시야는 계속 이 2개의 함수 그래프 사이의 교점을 해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번 시간에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고, 사실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할 때 이미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교점을 구한다는 거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평행하는 것과 수직하는 것 2개에 대해서 집중할 건데, 자, 수직은요 직선이 수직한다, 이런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겠죠. 자, 그래서 평행과 수직을 알아볼 건데, 자, 직선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쵸? 한 점과 기울기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사실 그 중에서 더 핵심은 기울기입니다. 왜냐면 한 점은 그냥 여러 가지 이동해서 시작점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기울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평행과 수직이라는 거는 이 직선의 핵심 성질인 코어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이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두 직선 L1과 L2를 각각 M1x 더하기 N1, L2를 M2x 더하기 N2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각각 평행관계와 수직관계는요 우리 중학교 때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평행일 때는요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자, 평행은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아야지 안 만나겠죠? 자, 똑같이 나란히 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수직은요, 기울기끼리 관계가 기울기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다시. 평행은 두 개의 기울기가 같다. 수직은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자, 교과서에는요, 좀 장황하게 증명이 좀 되어 있긴 합니다. 사실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단 핵심이 임팩트 있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이 전달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실 이 증명 과정이 문제에 아주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증명은 꼭 하겠지만은 이 평행과 수직이 기울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직선의 핵심은 역시 기울기다. 그래서 평행과 수직도 역시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평행할 때는 기울기만 같다. 자, 그런데 이 n1과 n2는 역시 다르긴 해야겠죠. 왜냐면 이것마저 같아버리면 일치하는 게 돼버리니까 y절편은 다르고 기울기만 같다. 그때 평행. 그 다음에 수직은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요거 두 개만 명심하시고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제 1번, 교과서 119페이지 예제 1번 보면은 자, 함 3,1을 지나고 y는 2x 플러스 5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랑 한 점이 핵심이라 그랬죠. 자, 한 점은 주어져 있고 기울기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얘가 줬습니다. 자, y는 2x 플러스 5의 평행이기 때문에 평행하다는 거는 기울기가 얘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기울기가 2이고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입해서 구합시다. 자, y 빼기 y1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구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이 형태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을 하면은 y는 2x-5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평행하다는 거는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준 거다. 기울기가 같다니까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기본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도 쓰지만 자,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두 가지 형태로 사실 썼었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이야기하자면 2차 함수에서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었잖아요. 자, 표준형이라는 거는 2차 함수의 특이점인 그 꼭지점이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꼭지점 위주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한 형태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쭉 전개를 해서 일반적인 2차 함수식으로 형태로 표현한 게 일반형이었잖아요. 자, 뭐 1차 함수에서는 표준형, 일반형을 나누지 않나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얘가 표준형이고 얘가 일반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표준형은 그 특이점의 특정이 정확히 드러나야 되잖아요. 자, 직선에서 가장 핵심은 기울기니까 얘는 기울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얘는 기울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한번 이항한 다음에 나눠줘야지만 기울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얘도 두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일 때 평행하면은 개수들끼리의 관계를 뭐 공식화해서 정리한 그 공식 정리집이 문제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여러분들 많은 공식들을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핵심은 평행은 기울기다. 기울기가 같다. 그것만 기억하셔서 기울기를 직접 구한 다음에 두 개를 같다라고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심플합니다. 자, 원리 하나로 가자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3x-2y 플러스 5니까 2y를 넘겨주시면 2y는 3x 플러스 5인데 사실 5는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기울기만 볼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기울기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도 2분의 3이면 되는데 이 직선은 4y를 넘겨주시면 kx는 4y 또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4를 나눠주신 4분의 k가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즉 4분의 k 기울기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2분의 3과 4분의 k가 같다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2배가 됐으니까 얘도 2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2k는 12 이렇게 만들어서 구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따라서 k는 6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강조하는 거는 직선의 핵심은 기울기와 한 점이다. 그런데 평행하고 수직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중에서도 더 핵심인 기울기다.
평행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서로 같다.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과 수직이라는 조건을 준 거다. 아, 이거는 기울기와 연관된 거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도. 자, 그 다음에 수직일 때를 봅시다. 자, 예제 2번 보시면은 3,2를 지나고요. 3x-y 플러스 4는 0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역시나 얘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 점과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평행 조건이 아니라 수직 조건을 줬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이어도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얘는 y는 3x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요놈의 기울기가 3이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시면은 두 직선은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키면 되겠죠. 자,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 이어서 익숙한 형태로 쓰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에 플러스 1이고 넘기면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이다 라고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역시나 수직 조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울기를 중심으로 관찰을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형에서 개수를 비교해서 보는 공식이 있지만 우리는 수직인 건 기울기만 본다. 자,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은 자, 이 L1의 기울기는 우리가 2y를 넘겨주시면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L1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L2의 기울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kx를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는데 수직이라는 거는 두 개의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없애주시고 자, 6분의 k가 1이니까 따라서 k는 자, 6이 되겠습니다. 둘 다 k가 6이네요. 자, 기억하십시오. 직선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기울기와 한 점이다. 그러나 평행과 수직은 그 중에 더 핵심인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평행일 땐 기울기가 서로 같고 수직일 때는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쌤이 평면좌표에서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직선의 방정식 가서 이 얘기가 더 나올 거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등변 삼각형 하면은 바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쵸? 밑각의 크기가 같다와 반드시 따라와야 될 거는 수직 2등분. 이 두 개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랑 쌍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서 자, 보시면 이제 그런 정리들이 나옵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자, 직선도 역시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원도 나중에 이야기할 거지만 점들의 모임입니다. 즉, 점들의 모임이라는 건 어떤 곡선,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하는데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은 하나의 직선을 이야기합니다. 쌤이 이미 얘기했지만 자, 두 점 A, B가 있어요. 자, A, B에서 같은 점들을 찍어보시면 이 점과 이 점이 있는데요. 자,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얘도 길이가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 B를 이어주시면 자,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요. 자, 밑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똑같이 수직 이등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들은요, 하나의 직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직선이냐? 이 AB라는 직선과 수직이라는 성질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 2등분이기 때문에 자, 2등분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두 점 AB에서 거리가 같은 점이다.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중점이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직 2등분선은요, 기울기와 한 점을 구해야 되는데 자,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이 AB의 기울기 곱하기 어떤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를 이용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은요, AB의 중점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따가 문제 풀 때 한번 적용해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애들이 걱정하는 게 많아요.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죠?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자, 즉, 고등학교에서 평가하는 건 능력입니다. 지식을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것만 평가하지 않아요.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얘기를 잠깐 하자면 객관식 9번에서 평가하고자 했던 거는 얘가 과연 인수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두 개였었습니다. 단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들도 객관식 1번, 단답형 1번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요구하는 의도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자, 수직 이등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직 이등분이라는 건 이거라는 걸 너무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문제가 수직 이등분을 의미하는 건지를 일단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일 때는 기울기하고 한 점을 역시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수직이니까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중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기말고사의 키포인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런 기하적인 해석과 이런 기하적인 능력이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능력대로 제가 적용하는 순서, 또 제가 설명했던 사고의 모든 흐름들, 그런 것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공부를 깊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의 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들을 잘 소화하고 잘 해결하실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질문도 하시고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 조금 있다가. 자, 이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점과 직선, 우리가 점과 어떤 것과의 거리는요, 평면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거기서 확장되는 것 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사실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하자면요. 일단 한 점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를 결정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걸 거리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미 사실 중학교 때 논의가 끝났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만큼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이만큼 도대체 이 점과 직선 사이에 그 거리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 논의가 있었지만 거리는 제일 짧은 거리를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최단 거리로 정하자라고 정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최단 거리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수선의 발을 내려야겠죠. 즉, 이 점에서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점과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은 자, 이런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나온 증명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 점과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자라고 쭉 나와서 공식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증명 과정은 조금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결국엔 본질이 이거기 때문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더 스포를 하자면요. 자, 여러분들 한 점에서 이 점까지 수선을 내렸습니다. 자, 수선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사실은 요거를 떠오르셔야 됩니다. 뭐냐?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 A, B, C를 만든다라고 칩시다. 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이잖아요. 우리 수선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넓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할 겁니다. 자, 조금 이따 굉장히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이야기들을 할 거거든요. 자, 좀만 더 기다리시고요. 일단은 본질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다. 최단 거리로 정하고 최단 거리가 수선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직선은 우리가 표준형으로도 쓰고 일반형으로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에는 여러분들 직선을 반드시 이 일반형의 형태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y는 3x 플러스 2가 있다.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만큼은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의 형태로 만들어줘야지 공식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형태로 적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도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점 x1, y1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그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즉 x의 개수, y의 개수를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위에 거는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 점을 대입한 거예요. 그쵸? ax1 더하기 by1이니까 x1하고 y1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자, 증명 과정에서 이게 다 나오는데요. 굳이 증명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반형으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분모. 그 다음에 분자는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x, y를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고 일반형으로 바꿨을 때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다. 그 다음에 점을 대입해준다. 그래서 분자 분모를 이렇게 표현해서 구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절대값이라는 겁니다.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서 저 절대값이니까 저 안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웠지만 여러분들 저 절대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안에 미지수가 들어간다면은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형으로 바꾸시고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개수,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그 다음에 분자는 대입만 하면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로 바로 갑시다. 보시면 자, 첫 번째 124페이지의 문제 1번은요. 원점으로부터 2x-3y 더하기 13은 0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이거 13이에요. b 아니에요. 원점에서 2x-3y 더하기 13이니까 원점은 0,0이죠. 자, 그러면은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개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원점 이 x하고 y를 여기다 대입하라 그랬죠. 자, 0,0을 대입하니까 싹싹 없어지겠네요. 그쵸? 그러면 13 나오고 아마 얘는 루트 13이 나오도록 조작이 됐을 겁니다. 즉 루트 13분의 13 이어서 루트 13이다. 왜냐면 얘가 루트 13이 제곱이잖아요. 하나 없어지면 루트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쉽죠? 자,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고 x 개수의 제곱, y 개수의 제곱, 루트, 그 다음에 점을 대입해 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리를 주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라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거리를 구하는 거였는데 여기를 k라고 바꿔놓으시고 거리를 주면 이 k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응용은요. 자, 보시면 일단은 직선 자체가 이거의 평행이니까 자, 평행하다는 건 방금 전에 기울기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즉, 자, 보시면은 자, 얘가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요. 여러분들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굳이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k라고 한 다음에 4를 다 곱해서 일반형으로 만드시면 얘가 4k가 돼버리잖아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4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두 개만 안 바뀌고 얘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울기만 바뀌고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미지수를 적어서요. 얘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요. 3x 더하기 4y 더하기 k는 0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여기까지 무리 없으시죠? 왜냐면은 기울기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 넘겨서 얘하고 얘의 비율을 우리가 기울기를 정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비율만 바뀌지 않으면 평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만 바꿔주면은 겹치지만 않으니까 k가 2만 아니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1로부터의 거리가 2가 되니까요. 자, 거리 그대로 구해주시는 겁니다.
자, 거리는 x의 제곱, 개수의 제곱, y의 개수 제곱인데 자, 3, 4잖아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면 루트 25 돼서 분모가 5가 되는 거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자, 분모는 5가 되고요. 이제 분자에다가 얘를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1을 대입해 주시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3 빼기 4가 되니까 k-1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절대값 k-1이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게 2가 되는 거니까 즉 절대값 k-1이 10이 돼서요. 자, 절대값이 10이 되는 거는 그대로 하고 마이너스 붙인 거죠. 즉 k-1이 10이 되거나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k가 9가 되거나 아니면 k가 11이 되거나 k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 두 개는요.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9는 0 또는 3x 플러스 4y 플러스 11은 0이다. 직선을 이렇게 두 개를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항상 이래요. 우리는 거리를 직접 구하고 싶어서 거리가 미지수였던 거죠. 자, 이렇게 미지수를 하나를 주거나 아니면 거리를 주고 여기다가 미지수를 하나를 버리는 방법. 우리가 미지수의 개수만큼 방정식을 구할 수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미지수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여러분들 반드시 기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고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실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그냥 구하는 건요. 사실 뭐 그냥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바라보는 그 시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야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수능이든 또 어떤 모의고사든 이 시야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당장 원에서도 이 시야가 사용이 될 거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아까 쌤이 인트로에서 약간 얘기를 했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h, 즉 높이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이것도 역시 최단 거리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직선이 만난다면 거리가 존재하겠습니까? 그쵸? 만나니까 거리 자체가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두 직선, 뭐 한 점에서 만나든 걔가 수직으로 만나든 만나는 두 직선 사이에는 거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항상 만나지 않은 이 평행한 두 직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먼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요. 자, 보시면 지금 너무 낙서같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초록색 라인에 조금 집중해 봅시다. 초록색 라인에 집중을 하면요. 자, 이 초록색 라인들은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 선배들이 굉장히 지금 떠들고 있어서 약간 정신이 좀 집중력이 분산이 좀 됐는데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역시나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최단 거리로 약속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단 거리는 역시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초록색들이 다 수선의 발들입니다. 자, 수선들을 내린 건데요. 자, 보시면 이 L1과 L2는 평행이기 때문에 자, 평행선입니다. 평행선이고 얘가 똑같이 수선이라는 건요. 자, 평행할 때 동의각이 같으니까 역시나 요 놈들도 다 평행한 게 되겠죠. 그쵸? 그렇다는 거는 자, 이 도형들은 다 평행사변형들입니다. 즉, 평행사변형의 아주 큰 특징은 두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즉, 무슨 말이냐? 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을 그을 때 모든 수선들의 길이는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어떤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든 어떤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든 항상 그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요. 자, 이 L1과 L2 중에서 간단한 한 점을 선택을 하세요. 자, 주로 0,5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죠. 얘가 가장 간단한 점일 거 아니에요. 주로 원점이나 아니면 원점을 끼는 점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애면 좋으니까. 왜냐면 대입할 거잖아요. X하고 Y 중에 하나라도 없애는 게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다 수선들인데 얘가 평행이고 얘도 평행이기 때문에 평행삼యో정의 두 대변의 길이는 같아서 모든 직선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점을 구해서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라는 게 굉장히 일단 중요한 이야기이고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야는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두 개의 평행선이 있어요. 지금 쌤이 삼각형을 마구잡이로 굉장히 그려놨습니다. 자, 밑변이 AB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도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삼각형도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분홍색 삼각형도 보일 겁니다. 자, 과연 이 분홍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은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들의 밑변의 길이는 모두 AB입니다. 그렇죠? 그럼 밑변은 모두 같아요. 즉 높이만 같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평행선 사이의 높이들은 다 같겠죠. 왜냐하면 높이라는 거는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높이는 수선이기 때문에 높이들이 다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다 같습니다. 두 평행선 사이에 있는 삼각형 중에서 밑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다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야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언제나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다면 직접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직접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 간접적은요 분명히 공유하는 도형이나 공유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하는 부분을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대표 케이스예요. 자, 공유하는 변이 있고요. 공유하는 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밑변은 똑같기 때문에 높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요. 이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됐으니까 이거 반드시 잘 정리하셔서 머릿속에 때려 박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쌤이 지금 밑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두 평행선 사이에 사각형들은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을까요? 만약에 사각형들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사각형은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을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탐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쌤한테 질문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공부해보세요. 이거는 자, 이제 관련된 적용하는 문제들을 두 개를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두 개를 풀면은 동영상의 시간이 좀 길어져서 한 번에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원의 방정식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문제를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그때 문제를 풀어볼 시간을 갖고 일단은 이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들을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들 했습니다. 직선의 평행과 수직, 역시나 직선의 핵심인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평행은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 수직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최단 거리를 결정하고 수선이다. 수선의 길이다. 그 수선이기 때문에 넓이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평행선 사이에 놓여있는 삼각형, 밑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사각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탐구 주제이고 반드시 아셔야 되니까 잘 기억하세요.